근로자의 날로 불리우는 노동절에 이렇게 기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은 1886년 8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된 날입니다. 세계 2위의 최장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오늘 근로자의 날의 의미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분명해를 싣고 노동자들을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정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분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노동존중 사회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세세히 살펴 대책 마련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침해 형태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삼성노조와의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과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경총이 공조하여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삼성 스스로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삼성전자 서비스의 정규직 전환과 노조활동 보장 결정과 함께 삼성이 진정한 노동 존중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노조와의 시도 사건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한항공의 물세례, 갑질 등을 비롯해서 직장 내 각종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합니다만 조직 내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중일러 정치권뿐 아니라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회담의 성과를 환영하는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큰 감동을 느꼈고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에 국민 82.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도 78.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시작되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전 세계가 환영하는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바른미래당 박선수 의원도 판문점 선언 지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산가족 상봉 재개 현실화도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11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결실이 실질적,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결국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들께 걱정과 신념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리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후속 조치도 필요하며 절박한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 실업을 해소할 추경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다뤄가야 하는 민생국회, 평화국회 이것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국회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에 5월 임시회를 재소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국회 임시회도 제발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안건을 정하고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여는 곳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